이분이 오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페북에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된다. 아니, 뽑아놓고 지금 며칠 됐다고 지금 갈아 끼운다 이 말입니까? 여기 보면 참 나경원 의원이 참 이번에 보니까 참 본인이 그 방송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 여성 후보라서 좀 뭐 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많던 남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때 좀 어디 갔었나? 어디 숨어 있었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외유 내강형의 참 괜찮은 여성 정치인이다. 앞으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 74조 2를 지금 당 지도부가 확대 좌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뭔 소리냐.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예외 규정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 끝나가지고 대통령 후보자가 김문수로 선출됐고 당선 공고까지 된 지금인데 후보자를 교체한다? 후보자를 교체하자는 그런 예외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74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을 아무리 확대 해석해도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미 선출된 김문수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 당규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후보 쫓아내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김문수 후보 쫓아내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황우여 이분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지도부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잘 안 되니까 지도부가 다시 선관위를 재가동하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선대위원장 이제 선관위원장 끝났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넘어갔는데 뭘 또 선관위원장을 하라 말이냐. 후보 선출된 사람 손 들어주고 나는 임무가 끝났다.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윤상현, 김기현, 김미애, 주호영 이런 의원들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해야 되는데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교체 또는 강제적 단일화 추진하면 안 된다. 지금 큰일 난다. 큰일 나. 아주 큰일 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나경원 의원의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황우여 선관위원장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왜 이런 인터뷰가 나왔냐 하면 권영세 권성동 양 지도부가 선관위원장님 선관위를 다시 재가동해야 되겠습니다. 왜 선관위를 재가동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선관위 재가동 부탁해. 아니 나는 선관위원장은 끝났고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넘어갔으니 내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참 이 말씀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역시 정치 오래 하시고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단일화하는 역할은 후보와 지도부가 하는 것이다. 지도부가 하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나는 후보 선출까지 해주고 손들어주고 하는 것이 내 역할로 끝난 거지.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후보 본인과 후보 본인의 전략, 지금으로 치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전략과 전술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부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 난 못한다. 나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갔다 이랬더니 이양수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좀 앉혔어요. 앉혀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선거가 끝났는데. 그리고 황우여 위원장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방식의 정확한 개념은 정치적 협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후보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말이. 오늘 한덕수, 김문수 후보가
국회 사랑제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너무 오픈된 장소에서는 뭐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 협상의 과정이라는 거지, 지도부가 뭐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야, 이 단일화 해야 돼. 뭐 여론조사 했으니까, 뭐 홍길동이 더 높게 나왔으니까 홍길동이 되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뭐 한다고 그 돈 들여서 경선을 했냐 이거예요. 돈 들여서 경선을 했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저는 좀 길게 보고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 길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대통령 선거 5년마다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4년마다 있습니다. 선거? 뭐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선거가 맨날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선거가 또 매번 이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거란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번 선거에 뭐 이기면 좋겠지. 근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당이 공유하고 있는 당헌 당규를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당이 아닌 거죠. 선거에 이기면 좋겠지만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길 때 이기더라도 질 때 질더라도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존중하는 소중한 당헌 당규의 가치, 그 정신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잃어버리면 정치 이데올로기, 집권을 위한 우파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정치 결사체가 붕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붕괴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돗대기 시장 난장판 되고 완전히 떴다방들을 설치는 이합집산 조직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원칙을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뭐 국민의힘 당이라는 조직이 어디 뭐 떴다방들 모여가지고 대통령 선거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뭐 당헌 당규 이런 거 필요 없고 어디 조금 뭐 돈 된다 싶으면 다 끌고 와가지고 일단 선거만 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국민의힘 당이라는 게 존속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이란 게 뭐냐는 게 도대체, 정당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이 84만 명이라잖아요. 민주당은 240만 명, 전국에. 지금 국민의힘 당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당원들이 지금 엄청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 주말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한 400명, 600명이 가입했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그런데 그 다 추천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배신자라고 많이 부르는 그 사람 추천으로 수백 명씩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당원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건 좋은 건데 결코 바람직스럽진 않죠.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지금 막 당원들 때려놓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되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자는 지금 다음 장사를 위해서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을 지금 막 때려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국민의힘 당이라는 이 당의 진정한 필로소피, 철학이 뭐냐? 그러면 이 당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당이라고 하는데 이 당의 도대체 철학이 뭐냐?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당이 좀 추구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고민이 깊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날려버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날려버리고 누가? 자기들이. 자기 당에서 만드는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가담해서 날려버립니다. 민주당 세력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단독으로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못 날리는데 아니 얼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가담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패거리는 자유한국당으로, 한 패거리는 바른정당으로, 또 거기서 또 후보를 따로 내네? 그래가 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한테 판판이 다 깨졌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뭐 조국당, 진보당, 뭐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표 다 끌고 모아가 192표인데 200표가 넘어야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거기 가담한 자들이 누구냐고. 한동훈 따라다니던 애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는 뭐죠? 자기 당이 대통령 쫓아내는 게 그게 철학적인 가치인가? 그럼 집권을 못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당화 조직이라는 겁니다.
누가 좋아가지고 팬덤, 연예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당 내부에 이런 지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문화, 지지하는 문화가 아니고 추종하는 문화. 아, 옛날 뭐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요. 백마탄 철인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리라는 그 기대감. 그런 기대감은 노예들이나 가지는 겁니다. 정치적 동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동지라면 저 사람도 노력해야 되고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동지지. 노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하늘에서 백마탄 철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지진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키고 바다가 쩍 갈라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방에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예적인 습성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2025년에. 한 3,500년 전, 거의 4,000년 전에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막 지팡이를 뚫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런 거는 3,500년 전에 이야기예요. 그런 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2025년에는. 그래서 정당 조직이 생명력을 가지려면은 당원들부터 또는 국회의원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제가 그래서 이건 심각한 지경이다. 자,